늘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늘 건강과 행복을 전해드리는 늘봄의 사회자입니다. 오늘은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환경이 우리의 건강, 특히 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늘봄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최근 도시 환경이 우리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도시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사실 이 주제는 이동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며 이동 능력이 발달하고 나이가 들면서 점차 그 능력을 잃어가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이동성인 우리 삶의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화를 연구하고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이동성 저하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를 넘어 우울감, 인지기능 저하, 그리고 만성질환 악화로 이뤄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움직이는 것을 넘어서 삶의 질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이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외부 활동이 줄어들어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신체 활동 감소와 건강 악화로 이어진 악순환을 만듭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바로 이 이동성을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건강 상태나 근육량 같은 내재적 요인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환경입니다. 아, 환경.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환경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도시 환경이 이동성을 제한한다면 결국 이동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나 보행보조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계단이 많거나 턱이 높은 곳에서는 쉽게 이동할 수 없겠죠. 이런 환경적 제약이 개인의 이동성을 저하시키고 이는 결국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주목한 것은 거대 도시에서의 이동 시간입니다. 직장인들이 출퇴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운동 부족,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스트레스 증가로 이어져 노화를 가속화시키고 나아가 가족 형성이나 육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말 놀랍네요. 출퇴근 시간 같은 일상적인 이동이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 건강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이동 시간은 자신을 위한 가처분 시간을 크게 줄입니다. 최근 연구도에 따르면 통근 시간이 긴 사람들은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선택하며 운동량도 현저히 적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비만, 고혈압,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심지어 이동 시간이 긴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고 인지기능까지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거대 도시의 삶은 종종 우리를 더 달고 기름진 음식을 찾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스마트폰에 더 몰입하게 만드는 등 건강하지 못한 습관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커 대도시의 이동이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건강까지 해친다는 말씀이시군요. 서울 같은 대도시의 직장인들에게는 정말 뼈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우리나라는 거대 도시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했고 평균 기대 수명 또한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늘어난 데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발전, 위생환경 개선, 냉장고 복엽 등은 분명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현재의 70대, 80대 어르신들은 젊은 시절 지금과는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당분 섭취량이 훨씬 적었고 도보가 주된 이동 수단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형성된 건강한 신체 대다 시스템이 노년기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죠. 또한 이분들이 중년 또는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자리 잡고 건강검진이 보편화되면서 시기적절한 질병관리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점도 기대수명 증가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올라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세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자연 친화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사셨군요. 그렇다면 현재의 젊은 세대는 어떨까요? 바로 그 점이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20년간의 국민건강 영양조사 데이터를 보면 20대, 40대 젊은 성인들의 건강 상태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 실천율은 떨어지고 당분 섭취량은 증가하며 비만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당뇨, 젊은 고혈압, 젊은 고지혈증 환자도 계속 늘고 있죠. 이는 서양 선진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195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의 건강 상태가
이전 세대보다 좋지 않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산업화된 식습관과 자동차 위주의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부모 세대보다 건강하지 못한 자녀 세대가 올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들은 건강한 도시 환경 없이는 유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걷는 도시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동차 대신 두 다리를 이용한 이동을 장려하는 도시 설계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똑같은 출퇴근 거리라도 자동차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걷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대사질환이나 비만율이 더 낮고 건강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걷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유럽의 여러 도시들이 자전거와 도보 이동을 장려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연령 친화 도시에 좋은 예시가 있다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우리가 참고할 만한 도시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싱가포르를 꼽고 싶습니다. 싱가포르는 15분 도시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직주 근접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기본으로 하며 보행과 자전거 이용을 장려합니다. 또한 도심 곳곳에 녹지를 최대한 넓혀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폴리시들은 단순한 교통 효율성을 넘어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지속가능한 노화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진화했습니다. 일본의 일부 대도시들도 우리보다 20년 정도 앞선 연령 친화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하철 시설, 건물 접근성 등 다양한 부분에서 선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도시 설계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우리의 건강 수명과 직결된다는 말씀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이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팁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물론 도시의 시스템 개선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의식적인 이동성 유지 노력입니다. 가까운 거리는 최대한 걷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환경도 노년기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마트 등에 걸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좋습니다. 또한 집 내부에서도 계단이나 턱이 적고 층간 이동이 편리한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노년기 낙상불 예방과 이동성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2030년대 이후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냉난방과 통풍이 잘 되는 주거 환경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도시 설계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우리의 건강 수명과 직결된다는 말씀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도시의 현재를 다시 돌아보고 미래를 고민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봄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도시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한 도시와 건강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희 늘봄은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늘봄과 함께 늘 건강하세요.